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언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번에 또 여기저기 말이 많았죠. 고전 문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많은데,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꼼꼼히 보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훈민정음 반포지구 간행된, 오케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 청강지구, 이거 헷갈리니까 이 용석 월로 1, 2, 3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 보면요,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대요. 예컨대 훈민정음 8종성 가족형, 그러니까 종성의 이 8가지가 널리 쓸 수 있다. 근데 뭐 기역, 뭐 예디응, 뭐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가지가 쓰일 수 있다.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이게 8종성 가족형이죠. 근데 세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있는데 표기가 서로 달랐다. 자, 그 예시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죠. 저희 A 읽어본 다음에 바로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자료를 통해 하는 거니까. 자, 간단하게 보면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생겼다는 거죠. 자, 체언과 조사 알고 있죠? 용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 몇 번이었죠? 용 저희가 1로 하겠습니다. 1과 석 2는요 이어적기였다. 다만 2는 체언의 끝소리가 예리응일 때 주의처럼 이어적기도 하고 주은한처럼 끊어적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자 1과 2, 그러니까 A 정리하자면 1과 2의 선은 이어적기였다. 네, 이어적기였다. 단 2에서는 어떤 예외가 있었다? 예디응인 케이스가 있었다. 그걸 한번 잘 살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월 나오죠. 3에서는 월인청강 지곡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이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침일 때, 그리고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끊어적기, 그 밖에는 이어적기. 그러니까 이 3케이스에서는 이런 경우일 때, 그리고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이런 경우일 때 끊어적기, 그 밖에는 이어적기. 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이어적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까다롭죠?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정리를 해봐도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석보상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어적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용비어천가에서는 용비어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이죠. 1이니까 이어적기. 그러니까 똑같이 적혔겠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B 한번 볼게요. 담아. 근데 월에서는 얘네를 지금 끊어적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은 몇 번이었죠? 2번이었죠. 석 2번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어적기를 베이스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디응이 나온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아 이렇게 이어적기 괜찮다. 자, C죠. C에서는 월인청강지곡을 예시로 볼 건데 석보상절 2번이었죠. 석보상절 2번에 C 보면은 누, 네 이거 이어적기 하고 있죠. 이어적기인데 월인청강지곡에서는 보세요. 체언의 끝소리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눈 플러스 애죠. 이거는 뭐야? 체언 플러스 조사잖아. 그러면은 체언의 끝소리가 니은이죠. 그러면은 여기죠. 울림소리인 니은. 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끊어적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애 3번의 케이스 됐죠. 그리고 4번 D를 보는 겁니다. 붓분 이렇게 써있죠. 여기를 보게 될 텐데 월인청강지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3번에서는. 근데 이것을 동일문헌에서 을과 결합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시요. 이 친구와 을을 결합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와 을을 결합시키게 되면은 어떤 거를 봐줘야 되냐면은 월인청강지곡 그러니까 3번에서 지금 을과 붙었으니까 조사랑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아니죠. 지금 피읍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어적기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부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X라서 정답입니다. 자, 5번 E가 스승님을 이라는 건데 석보상절이니까 이건 2번에서 이렇게 구현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일문헌 석보상절에서 이와, 그러니까 여기다가 2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예리응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어적기도 하고 끊어적기도 했다. 이 두 가지가 다 구현됐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가볼게요. 사이소리 표기에서는 사이소리 용비어 첨가 1이죠. 용비어 첨가에서는 얘네들을 썼는데 이 가운데 반치음은요 이런 식으로 모음 및 니은, 미음, 리을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용비어 첨가에서는 얘가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부상절은 기본적으로 시옷을 썼는데 얘네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3번에서는요 사이소리를 얘로 통일했다. 이후에는 얘네가 시옷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됐다.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 첨가 1번은요 한자 제시 안 하고, 석보상절은 한자 적고 쓰고, 3번 월인 청강지곡은요 쓰고 한자 쓰고, 그리고 용비어 첨가는요 대다와 혼자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석보상절은 이런 식으로, 월인 청강지곡은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제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역으로 하는 게 더 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35번에 용비어 첨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 그때 그러면은 지금 종성이 뭐죠? 피읍과 치읓이죠. 팔종성 가족용. 이게 뭐였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팔종성 가족용의 원리 어긋나는 예 좋습니다. 자, 오늘과 날 사이의 사이소리 표기는 용비어 첨가에서는 반치음,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시옷을 썼는지 볼까요? 자, 오늘날에서 이제 그 사이소리를 표기해 볼 건데, 용비어 첨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소리 여기죠? 여기 파트를 보면 되죠? 용비어 첨가는 당연히 반치음을 씁니다. 언제? 모음 및 니은, 미음, 리을 등의 울림소리 사이. 문제 없죠?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됐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월인 청강지곡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현대국어 바닷물의 시옷 표기는, 현대국어 바닷물의 시옷 표기는 중세국어 사이소리 표기에서 유래했다라고 뭐 지문 잘 읽었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4번 중세국어 한자 및 천인 천은요 석보상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었다. 이거 그냥 여기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자,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는 이 세 문헌을 통틀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석보상절은 이런 식으로만 썼대요.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때요? 얘네 두 개 다르죠? 그러면 1번 케이스 나왔고 2번 케이스 존재했다. 근데 원인 청강지곡은 이렇게로만 썼다. 근데 이거 뭐예요? 얘 지금 누구랑 같아요? 석보상절과 같죠? 그러니까 얘도 2번 케이스니까 총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35번부터 36번 지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37번 문제 한번 가볼 텐데요.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음 이의어 관계. 이거는 뭐죠? 서로 의미가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불과 이 불에 의미의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 관계.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위표를 치다, 구슬을 치다, 이거는 표기를 하다고, 얘는 물리적으로 치는 거를 나타내니까 안 됩니다. 서로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연관성이 없죠. 그 다음에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은 뭐예요? 용언이 다이어일 때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죠.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 나는 무엇을 듣다. 그리고 너는 생략됐죠? 너는 무엇을 너는 뭐 충고를 잔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얘는 두 자리 위에는 두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 듣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까지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위에 있는 디귿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열분인데 보면은 반이어가 같은 경우죠. 근데 아니죠. 위에는 짙다, 밑에는 깊다. 짙은 화장과 깊은 잠 다르죠. 3번이 답이었고, 5번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자, 필수 성분의 개수나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 근데 처음에 있는 이 오다는 한 자리 서술어, 그리고 밑에는 주어, 부사어까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 이렇게 해서 37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38번입니다. 38번을 보게 될 텐데요. 볼게요. 자,
이 덧쌓는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플러스 비음화가 구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속력도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 플러스 된소리 대기가 구현이 되고 있고요. 일걷고는요 끝소리 규칙 마찬가지로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자, 겉엄마는 끝소리 규칙에다가 뭐가 있어요? 비음화가 있다. 그리고 맞붙임, 이거는 맞붙임은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후에 구개음화까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A에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죠. 네,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있습니다. 자, 히읗이 디귿으로 변하는 이 끝소리 규칙에서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음 교체는 끝소리 규칙에 대한 얘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좋은 위치는 변하고 좋은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비음화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 변하고 된소리 대기는 둘 다 안 변하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3번 C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한다. 근데 C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 바뀌죠. 된소리 대기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둘 다 안 변하고요. 4번 D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시옷이 디귿으로 변할 때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 변하고요. 비음화 현상에서도 좋은 방법만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E에 나타나는 거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변한다.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둘 다 변하기 때문에 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이런 거는 맥락에 따라 조정이 되죠. 간접 인용에 대한 얘기죠.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요 격식이든 비격식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그리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러니까 뭐뭐 하고 뭐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로 한정이 되는데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 보냐고, 보라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감탄의 어미 같은 경우는 평서형으로 실현이 됩니다. 보는구나가 본다고. 그러면 결국 이 평사랑 거의 그 형태가 유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동일하죠. 이래서 같은 서로 다른 발화라고 하더라도 간접 민용이 되면서 그 형태가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기억은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모레는 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가 없다. 틀렸죠? 왜냐면은 자,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근데 이것을 그제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모레는 청소를 같이 하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할 때 그제 오늘 우리 청소 같이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인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2번 기억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죠. 모레 또는 그죠? 모레 우리 청소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인용한 것일 수 있죠, 충분히.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고 했죠. 3번 니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볼까요?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근데 2인칭 주어라면은 너라는 건데 여기서는 1인칭 주어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겠죠. 자, 4번 니은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좋아합니다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예시고요. 자, 5번 디귿은요 미래 시제 선언만 의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태어나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그러니까 미래 시제 선언만 의미를 가진 발화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 내일 태어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으니까 어제 나한테 너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후다닥 해치워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매체 가봅시다. 매체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썼나 보죠. 그렇게 한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번 A, B, C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에선 나의 정보 제시 방식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43번에서는 A, B, C, D, E 설명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40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어디죠? 여기 있네요. 왼쪽 위에 푸근의 지식 창고 돼 있고요. 눈으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확 넣고 기억 니은데 이거 쫙 보고 갑시다. 왼쪽 위에 푸근의 지식 창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죠. 56화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 오른쪽에 이제 막 댓글들 쫙 달리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는 채널 이름 왼쪽 위에 좌측 상단에 딱 나왔죠. 그리고 니은 실시간 방송에서 다룬 내용 자막 나왔죠. 그리고 실시간 대화창도 보였죠. 리을 한번 찾아볼까요? 리을이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이미지죠. 자, 푸근의 집 창고가 있고요. 뭐 전선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미지 있고 옆에 A, B, C, F 타입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에 출연자들이 함께 출연자들이 어디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쉽네요. 자, 미음. 미음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자료와 링크 주소. 이거 뭐 남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 제시한 겁니다. 위에 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11번 A부터 C까지 이제 매칭하면 됩니다. 문법을 좀 힘을 준 만큼 매체는 좀 힘을 푼 느낌이 좀 있죠. 자, A 가을비가 얘기합니다. 전선이 얘기하죠. 우리나라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가 있죠. A 가을비. 전 해외여행 자주 가는데 그 나라 콘센트 맞는 충전기 어댑터 챙기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이렇게 얘기했죠. 가을비는 자신의 여행 경험 언급하면서 너무 불편해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B 한번 보겠습니다. B는 여기 있죠. 자,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침에 얘기합니다.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왜 그렇죠? 풍경이 이제 또 질문하죠.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은요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왔죠. 그래서 규격이 국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네요. 왜 그러죠? 좋아요. 자, 3번 풍경은요 재정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재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죠. 그 움직임이 있었냐를 물어봤지 이게 가능해요? 이런 건 아니었죠. 정답 3번. 그리고 C 한번 보면요. 눈썹달 220V로 전압을 높이면요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일본은 왜 안 바꿔요? 장점 언급하면서 일본이 바꾸지 않은 이유. 눈썹달에 대한 얘기 됐고요. 그리고 해맑음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이걸로 바꾼 기억이 나요. 그러면 A형에서 C형 또는 F로 바꾼 거죠. 자기 경험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해한 내용 맞죠? 좋습니다. 42번입니다. 나의 정보 제시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목별로 소제목 붙여서 제시한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를 글자 기울여서 제시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노가다로 직접 찾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A열 용지 규격을 보여주는 이미지 여기 보시면 볼 수 있고요.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 제시했습니다. 근데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하였다.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첨부 파일로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요.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예요. 됐어요? 그래서 A열 용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가 얘기한 거는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거고 얘는 반대로 널리 사용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얘네가 정반대죠. 그래서 5번이었다. 굉장히 쉽죠? A부터 E에 대한 설명이죠.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자, A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문제부터 보고 봅시다.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임을 나타낸다. 자, 일본 여행을 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이라는 것도 적절하죠.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은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건 맞는데 다가를 사용해서 일본 여행 간 게 조건이다? 그게 아니죠. 얘가 어려움을 겪은 그 근거는 뭐였어요? 콘센트에 대한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이게 포인트죠. 그게 조건이었죠. 자, 2번 보조 용언 모모다 보다와 연결어미 니를 사용해서 플러그와 콘센트 모형의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B 한번 볼게요.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나라마다 구축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 다양한 초래한 원인까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조사 밖에 형용사 없다 얘네를 써가지고 승합 사업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커요. 이중부정을 통해 강조합니다. 밖에 없다. 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중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자, 이중부정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을 2번 반복해가지고 긍정을 표시하는 거죠. 아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표현하고자 한 게 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각국의 부담이 크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중부정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밖에 없다라는 게 이중부정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제 기억상 뭐 질문이 예전에 또 비슷한 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중부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자, 4번 종결어 및 내를 사용해서 승합 사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청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듣고 있는 사람한테. 자, D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자, 지금 청자에게 종결어 및 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승합사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죠. 네. 그리고 E죠. 보조 용언 구성 뭐뭐 어두다와 선언 말어 및 get을 사용해서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 다시 보기에 올려두겠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확신에 대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웜에 2문제인데 2문제 남았는데 지문은 길어요. 자,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이고 나는 누리소통망 대화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행사별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죠? 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게 진행 절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행사별 유의사항 저희가 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QR코드로 동아리 부서별 활동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잘 지시하고 있고요. 동아리 부수 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45번 길어.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서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게시판을 한 거죠. 자, 먼저 세계 음식 체험에는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세계 음식 체험에는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해서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했다. 자, 종우 혜린 여기 있죠. 먼저 체크 해봅시다. 얘네가 2개 음식 중 1개를 선택해서 체험하는 거니까 음식 이미지 보여주자. 그리고 설명도 하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2번 세계 음식 체험 에는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한 승윤과 나경의 대화를 반영해서 조리법 확인할 수 있는 파일까지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승윤과 나경의 대화 한번 볼까요? 승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네는 조리법 파일을 올리자. 얘를 미리 보면 더 잘 만들걸? 맞아, 조리법 올리니까 음식 만들기 직전에 올리니까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어. 게시판에 올리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토론 한마당은 어디죠? 여기죠. 본선 진출팀의 요청사항에 대한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해서 본선에서 결혼한 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를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애초에 보면은 본선에 이게 예선전 영상을 보는 어느 팀이 우승할지 투표해주세요 한 다음에 예선 영상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선이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보면은 승윤과 혜린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겠죠? 자, 본선 진출팀 모르더라. 진출한 팀을 알려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은 본선 올라간 애들도 좋아할걸? 그러니까 올려두자. 근데 이게 본선 진출팀이 이렇게 해줘?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X. 4번.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낙연과 근수의 대화를 발행해서 예상 우승팀 투표할 수 있게. 관전 유도 방안. 그러니까 낙연과 근수가 얘기하죠. 예상 투표하자. 토론 많이 불어올걸? 좋아. 하자. 많이 불어올 것 같아. 그래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하기 확인할 수 있죠. 자, 5번 댄스 공연에는요.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를 반영해서 팀별 소개 영상, 연습 영상, 소개 영상, 연습 영상 잘 올렸죠. 근수, 종우. 댄스 공연 기대해. 연습 영상 올리자. 소개 영상도 올리면 기대감 높아질걸? 좋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언어와 매체 다 해설 강의했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그리고 이 시험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도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